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서해 도발에 맞서다 생명을 바친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고 안보 국방의 결의를 다지는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등 2000년 이후 북한이 저지른 3대 서해 무력 도발을 상기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적 안보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서해 수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추모식과 대규모 행사를 해마다 벌이도록 했습니다. 매년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제정한 뒤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1회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하나 된 힘만이 북한의 도발을 영원히 끊는 길이다.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을 온 국민의 단결된 각오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무모한 도발은 북한 정권 자멸의 길이 되고 말 것이라며 안보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그날 행사에는 서해 희생자 유족들과 군 고위 지도자, 정부 주요 인사 등 7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8년에는 취임 후 처음 맞은 서해 수호의 날이었지만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었기 때문에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19년 취임 후 두 번째 맞은 서해 수호의 날, 문 대통령은 지방경제 투어 일정과 겹쳐서 행사에 참석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시간을 다투는 심각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라면 국빈 방문 스케줄을 짤 때에는 몇 달 전부터 언제 어느 날부터 며칠 동안 할 것이냐 하는 일정과 방문 목적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기념일 행사를 고려하지 않고 외국 방문 스케줄을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실수로 잊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해인 2019년 서해 수호의 날은 대통령의 지방경제 투어 일정과 겹쳤기 때문에 참석지 못했다는 얘기가 어디 통하겠습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가슴에 새기고 국가 보위를 위한 결의를 다지자 하는 행사는 북한 김정은을 자극하기 때문에 알아서 회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디 안 들겠습니까? 2020년 작년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기념사를 통해 남북 군사 합의와 코로나 사태 극복 얘기는 길게 하면서 우리 안보와 직결되는 북한의 도발 책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자 분양 중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가 다가가서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며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잠시 뜸을 들이다가 북한 소행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대통령의 명확한 판단과 입장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의 말 전하듯 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유가족이 대통령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종숙 여사가 계속 유가족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 부인이 유가족을 무섭게 째려봤다는 말이 돌았고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유가족들은 군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행사인데
코로나 사태 극복이 중심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이런 행사에서까지 코로나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천안함 사태가 누구의 소행인지, 가령 북한에 의해 2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등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모두 허탈해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땠습니까? 해마다 행사에 참석해오던 나라의 힘 소속 국방위원인 하태경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참석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치인은 참석하지 못하도록 국방부가 지침을 하달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천안함 폭침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은 가장 심각한 사건이자 국가 안보의 상징적 사건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 추모 행사에 국민의 안보 대표인 국회 국방위원마저 참석 못하게 하다니 이게 나라냐 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사한 영웅들 추모도 못하게 막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글을 올리고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한 용사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전사한 영웅들을 추모하는 일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방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비위나 맞추려는가 그러다가 이런 한심한 발상을 하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25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또 쐈습니다. 그 며칠 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쏘더니 유엔 안보리가 금지시키고 있는 탄도미사일로 고강도 도발까지 감행했던 겁니다. 청와대는 2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2시간 뒤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날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종합연구소 시험관 참관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미국에 대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21일에는 서해상으로, 25일에는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 긴급회의까지 여는 마당인데 국토방위 일선에서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의 추모 행사 참석자를 놓고 코로나 핑계, 선거 중립 핑계로 패를 가를 생각이나 하다니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하나로 단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된 정치꾼들에 의해 공직자와 심지어 군에 이르기까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고 불안하고 국민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